첫 지역 일정으로 그 광주를 방문하신 유미와 그리고 광주에 와서 그 전해줄 메시지, 광주의 미래 비전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무엇이라고? 광주 사람을 위해서 전라도 광주 사람 위해서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위해서 어떻게 저는 이념을 자다 우다 이걸 다 버린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예.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허파입니다. 허파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한반도 순환 철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 외곽으로 쭉, 그래서 우리가 중국보다도 해안선이 길어요. 중국보다 해안선이 깁니다. 세계에서 해안선이 아주 긴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 전라남북도, 충청남도의 이 해안선이 여수까지, 또 저기 광양까지, 그 넓은 해안선, 요겁니다. 해안선이 이렇게 긴데, 이 순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고속철도. 순환 고속철도. 그러니까 한반도를 한 바퀴 도는 철도죠. 이걸 만들어서 강주와 이 전라남북도와 이 서해안 지역을 개발하기,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들게 하겠다. 지금 기차가 서울에서 강주 이런 식으로 오니까 주변에 한 100개 도시가 기차가 안 들어가요. 기차가. 그래서 이 기차 관광열차가 다니게 해서 이 농민들의 생산 물량이 이 관광열차 코스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순환이 잘 되도록 하겠다. 화물도 빨리빨리 실어 나르도록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호남은 해안선이 많아서 세계적인 명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수입이 오르도록. 그래서 이 농민들은 논밭이 농협에 또 은행에 한 105% 쟁겨 있습니다. 100%에다가 5%는 뭐냐면은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농민들의 전답이 전부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1억씩을 주면은 이 호남에 있는 농어민들이 전부 은행 빚을 다 갚을 수 있고 또 논을 살 수가 있어요. 한 집에 평균 자녀가 있는지 5억, 6억, 또 애들 결혼시키면 한 10억씩 나오잖아요. 애 한 명당 3억이 나오니까 2명만 결혼시키면 6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빚이 다 없어지고 논밭을 다시 자기 걸로 다 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려줄 수 있고 매월 생활비가 노인들은 150만 원에다가 노인수당이 70만 원 나옵니다. 65세 이상은. 그러니까 노인들이 한 달에 220.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440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후에 440이 나오니까 노인들이 여가 활동이나 자식들의 눈치를 안 보고 한 명의 아들이 한 명의 남자가 장인, 장모, 어머니, 아버지 네 사람의 요양병원비를 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우리의 노인들이 다리 펴고 잘 수 있도록 자식들한테 손 안 불리고 440만 원 나오니까 요양병원을 가든 집에 있든 자식들한테 의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살기 좋은 이 지방까지 지방의 모든 재정이 파괴되어 있어요. 어민들이 전부 빚쟁입니다. 이거 제가 대통령 되는 그날 2달 안에 전 국민에게 18세 이상 1억씩을 정확하게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헌법 76조 1항 대통령 긴급재정 명령권은 대통령이 채권을 발행해서 미국과 일본과 스와프 계약을 해가지고 2,000조를 찍어서 그냥 여러분 통장에 넣어드립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많은 사람은 한 10억까지 보통 사람은 한 5억까지 부부만 있는 사람은 2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줌으로써 지방 경제가 살아나고 지방의 농어민들의 이 부채 고실적인 부채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9번 헌법 76조 1항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했는데 그중에 8개는 긴급조치고 마지막 1개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채 동결을 했죠. 그 사채 동결을 박 대통령이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기업들이 뭐고 빚 갚는다고 이자 내느라고 볼일 다 봤는데 제가 이번에 2,000조를 풀면은 여러분의 빚이 다 없어져. 그리고 매월 노인은 220, 젊은 사람들은 150.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놓고 이 광주시를 이만큼 발전시키고 건물 하나하나를 진 사람들이 지금 노인들이에요. 그 노인들을 우리는 지금 박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저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예, 괜찮을까요? 예. 네, 저 네벤지스 통신 최이나입니다. 그래서 또 허경 대표님의 공약 중에서 3.3 공약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예. 알고 있는데 예. 그 공약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핵심만 좀 정리해서 네, 이야기해 제 공약은 첫째가 이제 여러분들의 가계부채 2,000조가 매년 100조의 이자가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월급도 적자인데 또 이자까지 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주택들이 대부분 은행에 들어있고 그 박봉에다가 또 이자를 내야 되고 이래서 1년에 여러분들이 2,000조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 약 100조의 은행에다 돈을 갖다 바쳐요. 그 은행장은 스톡 옵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제때제때 이자를 못 내면은 연체 이자를 내니까 은행이 엄청난 흑자를 봤어요. 그 은행장이 연봉을 200억을 받아간 은행장도 있습니다. 스톡 옵션이. 이 무슨 말이냐면 서민들이 은행 이자를 못 내니까 이자를 더블로 막 이자를 연체 이자를 올려가지고 은행은 엄청난 흑자를 봤어요. 그럼 이런 사태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지만 일본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가 265%고 우리는 국가 부채는 42%, 43%예요. 그럼 우리는 국가는 절대 손실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빚이 제일 적어요. 43%. 일본은 265%. 국가는 좀 적자를 보더라도 국민들은 이자를 안 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8,000조를 아베노믹스라는 거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일본에다 8,000조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파이가 커진 거죠. 우리도 경제 파이를 늘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늘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수출 1억 불이면 우리나라가 아주 최대 목표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1,000억 불이 넘어요. 1,100억. 그러면 우리의 수출이 이렇게 1,100가 늘어나면은 우리 경제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파이를. 그래서 저는 2,000조의 양적 완화를 1차로 하고 2차로 또 2,000조 양적 완화를 하고 3차로 또 2,000조 양적 완화해서 6,000조의 양적 완화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파이를 키우겠다. 그때야 옛날에야 말이야 1억 불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돈이었지만 지금 1억 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국가 규모의 파이가 경제 파이가 커지면은 그 부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채에만 너무 매달려 가지고 정부는 빚진 게 없고 국민은 전부 빚쟁이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시청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광주 시민들은 밥을 굶는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광주 시민들은 은행에 이자 내다가 볼일 다 보고 정부는 아주 월급 탁탁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들 쓸 거 다 쓰고 보도 볼 거 쓸데없는 거 뒤집고 예산 전략한 공무원 그냥 자천시켜버리고 이게 나라가 흥청망청해요. 그런데 여당 대통령 후보는 500억 야당 대통령 후보 500억 허경영은 내 돈 500억 써야 되고 이렇게 너무나 부익부 빈익빈 대통령 선거도 완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왜 여당 후보에게 500억 야당 후보에게 500억을 줍니까? 세계에서 대통령 후보한테 500억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것도 여야 후보에만. 그러니까 이거는 5% 이상이 넘는 후보한테 주든지 뭐 이래야 될 텐데 여야만 놀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산 낭비 세계 1위 국가예요. 말하자면은 국방 예산이 50조인데 45조를 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한답시고 45조를 1년에 쓰는데 그걸 16개 부처가 1조씩 2조씩 논아가지고 가서 저거 용돈으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산모한테 그 돈이 1억 6천씩 돌아가야 될 돈인데 산모한테 돈 10원 안 줘요. 그 애 우유값이나 주고 그래요. 이런 나라가 이게 예산을 45조가 국방 예산하고 맞먹어요.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남녀 평등을 위해서 성인지 예산이 32조예요. 그러면 32조를 뭐 하는 데 쓰냐? 남녀 평등을 한 시민단체 뭐 이런 사람한테 돈을 줘버리는 거야. 그럼 1년에 32조가
아무 이유도 없이 저출산 예산이 45조인데 저출산 예산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애는 세계에서 제일 적게 나요. 그럼 애가 늘어난 일이 있습니까? 아니, 예산을 써도 안 늘어나고 안 써도 안 늘어나요. 그럼 그 45조를 산모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산모한테.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가 잘못돼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인 300명은 그 책임을 대통령에서 내가 묻겠다. 뭐 독재자로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나는 지금 국회의원 300명한테 반드시 우리나라에 선량하게 직장 다닌 공무원 또 적장 다니는 회사원들이 뭐 때문에 빚을 지고 뭐 적자를 봅니까? 에? 아버지 핸드폰 요금, 어머니 핸드폰 요금, 장인 핸드폰 요금, 장모 핸드폰 요금, 아들 핸드폰 요금, 마누라 핸드폰 요금, 월급 받아서 핸드폰 요금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적으니까 장인 장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런 그분들이 또 요양병원을 간다. 네 사람은 요양병원비를 그 아들 하나가 보태야 됐어. 사이 그 아들. 그러니까 장인 장모도 모시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모셔야 되는 외동딸하고 결혼한 남자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빚을 지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떤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재산은 7경입니다. 5천만 국민이 한 사람당 14억씩을 국가에 베껴놨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사장이면은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은 거기에 직원이야. 그 직원들이 왜 돈을 다 닦아 쓰냐고. 국민이 주주인데 5천만 국민에게 14억에 대해서 5인 가족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7, 80억을 은행에 국가에다 주식 투자를 해놓은 거야. 그냥 배당금을 줘야 된다. 우리는 뭐 복지 예산 달라는 게 아니야. 뭐 기본소득을 왜 줘요? 기본소득 우리는 안 받아. 우리가 국가에 내는 14억에 대해서 배당금 내놔라. 대한민국이 5천만 국민 지금 같은 하나 내도 14억을 국가에 투자한 거야. 그걸 왜 우리 재산이지? 그건 누구 재산입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고 세금만 걷어가고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집 세금 다 내고 갑건세 다 내고 돈 모아서 집 사놨더니 거기다 재산세 뭐 거기다 또 세금 뭐 내라. 그래서 이거는 돈을 벌지 않는 주택 임대를 놓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는 거 재산세 양도세 이건 전부 폐지합니다. 전부 폐지예요. 그래서 제가 좀 뭐 목소리가 높았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정부는 국회의원들과 담합해가지고 국민의 고혈을 짜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말도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 1위야. 아니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 자살 1위가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정말 내가 국회의원 같으면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이 국민이 이렇게 빚더미에 허덕이는 걸 책임을 지고 한번 활복 자살을 해도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저 기자님이 아주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시네.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아주 그냥. 아, 네, 감사합니다. 공주님께서 목소리를 크게 해신 것은 그만큼 호소력을 있게 보여서 더 멋집니다. 예, 아니 제가 뭐 대통령 뭐 이 재미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 편에 서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되면 월급도 안 받겠다. 대통령 되면 400억 판공비 내 돈 쓰겠다. 내 공약입니다. 또 대통령 되면 청와대에서 밥 먹는 거 내 쌀 갖다가 내가 먹겠다. 정부의 거 안 먹겠다. 청와대에서 쓰는 수도세 전기세도 내가 내겠다. 나는 국가 돈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 국회의원도 100명 무보수 명예직 왜 국민의 혈세를 가져갑니까? 정년 퇴직해가지고 연금 나오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나라 돈을 안 가져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도둑놈들 앉혀놓으면은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거지가 돼요. 네, 허경영 대통령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